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을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하고 아직 뒷수습에 여념이 없는 32살 미혼 여성입니다. 파혼은 수습이라 할 게 별로 없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은 많이 없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아직은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파혼했다고 털어놓은 정도로 수습하는 중입니다. 마음 정리 겸 구독자 여러분의 조언도 들을 겸 어렵사리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결혼 준비 단계에서 파혼했지만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직접 파혼을 선언한 경우입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건 참 어려운 자리인데 얼마나 어이없는 경우였으면 파혼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양가가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쪽이 갑일 수는 없는 일이고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우리 가족에게 무례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친정엄마를 모욕하고 무시한 시모에게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시원하게 파혼했어요. 연애한 지 3년이면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죠. 남자친구는 약사인데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해요.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고 처음에는 일 때문에 명함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하지만 서로 보자마자 마음이 통했었고 알고 보니 집도 멀지 않은 거리라서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저도 남자친구 약국 있는 동네에 몇 번 일 때문에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결혼 약속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우리도 연애할 때야 남들과 다를 거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있지만 화해도 하고 둘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연애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우고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지요. 저 역시 그 말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참 맘 상할 일이 많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도 그 사람 집에서 저를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은 당연하게도 그 사람 엄마였고요. 짐작하시겠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자기 아들이 세상 잘난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짝을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일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 그 사람 엄마가 전화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자친구의 혹시 마마보이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마마보이면 진심으로 우리 만나는 거 다시 고민할 테니까 솔직히 말해줘? 혹시 오빠도 엄마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마마보이라니. 살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머니가 원래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만나는 여자가 궁금해서 그러시나 봐. 사귀는 여자는 처음 말씀드린 거거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을 엄청 좋아하셔서 전화를 자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 저랑 데이트하는 걸 아마도 싫어서 전화를 자주 하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 번은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다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들은 거긴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너 지금 요새 만난다는 그 여자애랑 만나고 있는 거니?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하는 건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는 허락 못 해? 너 걔 아니어도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애들 줄 선 거 알지? 엄마는 결혼하고 집에 들어앉을 여자 집안에 들일 생각 없어. 엄마, 저 성인인데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 허락까지 받고 만날 생각 없어요. 지금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성인이면 성인답게 생각을 깊게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이렇게 아무 여자나 만나니 내가 마음을 어찌 놓니? 같은 약사를 만나도 허락을 해줄까 말까인데 딱 봐도 취집 노리고 너 만나는 여자 엄마는 싫다? 어디 감히 지주제의 약사 신랑을 넘봐? 엄마 분명히 말했어. 너 걔 계속 만나면 엄마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넘겨짚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난 줄 아시지만 저도 그다지 내세울 거 없어요. 저 계속 전화통화하기 곤란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엄마.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표정이 어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제 표정이 구겨지는 걸 보더니만 남자친구는 황급히 자기 엄마와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기 정연아, 혹시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들은 건 아니지? 아이,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가 워낙 많으신 분이야. 아직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신다니까. 너 만나보면 대본에 마음 바꾸실 테니까 혹시 들었다면 내가 엄마 대신 미리 사과할게. 오빠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네.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저런 말씀 하신다는 게 말이야.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지만 우리 만날 때마다 나 싫으셔서 전화한 게 맞나 봐? 정연아, 미리부터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말은 좀 세게 하시는 편이지만 막무가내로 사람 싫어하는 분은 아니야. 아들 일이다 보니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걸 거야. 너 직접 만나면 아마 전혀 다른 반응이실걸? 글쎄,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이유로 만나기 전부터 이런 멸시를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별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빵빵한 여자들 줄 섰으면 그 여자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결혼은 엄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넌데 무슨 소리야. 너 상처 안 받게 내가 다 설득할 테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그때만 해도 저를 많이 좋아했던 사랑의 눈먼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설득한다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이 먼 얘기라 생각했던 저는 굳이 예비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거 의식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사귀었어요. 결혼 말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예비시모도 나를 받아들이시겠거니 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물론 기분은 나빴죠.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오히려 저를 예쁘게 보시도록 저를 마음에 들어 하게끔 노력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저도 약국이나 병의원 상대로 영업도 오랜 시간 했고 물론 지금은 내근직이지만 사람 상대하는 건 자신 있는지라 예비시모 하나쯤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집안 딸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셨겠지만 집안만 놓고 따지면 우리 집도 빠지는 집안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젊은 시절에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세요. 저도 어릴 때 줄곧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기억도 있고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시는 것도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아빠가 사업 실패하시는 바람에 온 가족이 야밤에 급히 이사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빠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한창 돈을 벌 때는 정말 잘 버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하청업체이다 보니 원도급사가 휘청거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창 건설사들 부도날 때 아빠 사업도 무너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아가셨고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다행히 부모님 일이 술술 풀려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부동산 폭락했을 때 아빠가 현금으로 집이랑 상가 여러 채를 사셨거든요. 그때 엄청 올라서 부동산 부자가 되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엄마는 동네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두 분 다 각자 일하시면서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제법 콧방귀 좀 뀌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정말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분들이세요. 집도 중학교 때 신도시라며 입주해 살던 34평 아파트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고 그야말로 검소한 분들이라 명품이니 외제차니 그런 허세가 없으십니다. 제가 그런 점을 무척 존경하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일 많이 하고 고생하신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분들이세요. 실제로 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 사정은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당연히 부모님 하시는 일을 물어보긴 했죠. 그때는 아빠가 회사 오너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건설 쪽 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 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살짝 놀라는 눈치긴 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뜩이나 저를 성에 안 차 하시는데 더 저를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굳이 제 입으로 부모님 돈 자랑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차차 알게 될 텐데 우리 집이 어떻고 부모님이 돈이 많다는 둥 이런 말 그다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집 무시하지 않게 잘난 척 오지게 할 걸 그랬다 싶기도 합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그야말로 남자친구가 집안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학 때까지는 잘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는 게 녹록지 않아도 예전에 잘 살던 시절에 사모님 소리 들은 분이라 자존심이 아주 센 분일 것 같긴 했어요. 물론 만날 때는 그래도 형편이 나아져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다고 해요. 결혼 약속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며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랑이라고는 나랑 동생 그나마 좋은 대학 보내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건데 아마 보상 심리가 있으신가 봐. 내가 장남이라 더 며느리 욕심을 부리시는 거지. 이건 네가 좀 이해해줘. 시간을 두고 너를 보시면 아마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혹시 우리 엄마가 기분 나쁜 말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줘. 아마 시간 지나면 안 그러실 거야. 내가 인사드리기 전에 오빠도 나에 대해 잘 말씀드려줘. 연애할 때도 나 안 좋아하셨는데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면 얼마나 싫어하실까? 물론 나도 노력은 할 거야. 근데 이유 없이 나 싫다고 하시면 나도 어쩔 도리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뭐라 하시던 너랑 결혼하겠다는 마음 절대 안 변할 거야. 혹시 서운하더라도 나 믿고 따라줄 수 있지? 그때만 해도 예비 시모가 얼마나 유난을 떠시겠나 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니 쉽게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요. 물론 만나기도 전에 저를 떨떠름하게 여기신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남자친구가 약사라고 하니까 은근히 좋아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무리 사람 좋은 것만 본다고 해도 딸 가진 부모가 약사 사위 본다는데 싫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얼굴 보기 전에 남자친구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신다는 것과 가정 형편이 아주 넉넉지는 않지만 지금은 큰 빚이 없이 산다는 것. 남자친구 수입이 많지만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한다는 것 등등이요. 그런데 아빠보다 엄마가 영 탐탁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할 상대 집안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데 너무 기우는 것 같구나. 여자는 상관없는데 그게 남자 쪽이라면 여자가 많이 힘들어지거든.
게다가 홀어머님은 네가 맏며느리라 신경 쓰이는 게 많을 거야. 아, 엄마는 좀 걱정되는구나. 사윗감이 싫다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딸 힘들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게다가 약국 차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았다며. 약사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떼돈 버는 직업도 아니잖니. 다 네 몫이 될까 봐 그렇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좋아만 하실 줄 알았는데 깨림칙해 하신다는 게요. 아무리 홀시모가 걱정이 된다 해도 당사자 둘이 좋아야 하는 게 결혼이고 또 남편 될 사람이 나름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이잖아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돈 벌 일이 창창한데 집안에 돈이 좀 없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설득을 했어요. 물론 연애하면서 예비 시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낸 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드리기 전에 공연히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니까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조건 맞춰서 결혼이라는 걸 하겠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잘해요. 생활력도 강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요. 저한테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남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니 엄마도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막상 남자친구가 집에 왔을 때는 부모님도 마음에 드셨는지 좋아하셨고요. 남자들은 원래 서로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마음 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는지 남자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이야. 그래도 자네 얼굴 보니 믿음직스러긴 하다만 혹시 내 딸 힘들어지면 나는 바로 결혼이고 뭐고 스탑이야. 알겠나?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정은이 절대 힘든 일 없을 겁니다. 그래, 자네만 믿겠네? 엄마, 사윗감 만나보니까 마음 놓이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보고 엄마도 마음을 내려놓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집안 사정 물어보시면서 그 집 어머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혹여 그 집을 저와 예비신랑이 지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홀시어머니라고 다 며느리 못 살게 구는 건 아니다만 그 집 어머니 노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이구나. 지금도 아들 생활비 받을 정도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맞벌이 해봐라. 분명히 돈 더 달라고 할지도 몰라. 물론 그 집 엄마를 만나봐야겠지만 어쨌든 김서방은 너랑 자기 가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이긴 하다만 연신 딸 걱정을 하시면서도 제가 결혼을 망설이지 않으니 엄마는 제가 한 선택이 만약 생각과 달라서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만만했습니다. 만약 엄마 말대로 제 선택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제가 감수할 몫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 가족이 어렵다면 가족이니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딱선이 없는 게 100번 맞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는 저를 냉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내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니 저도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은 그 예비 시모의 속내를 가리는 가면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뼈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찬란 아들 마음 누가 뺏었나 했더니 아가씨였어. 인물은 평범하고 키도 작구먼. 제 눈에 안경은 맞나 보네. 하는 말씀이 좀 심상치 않아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사전에 어머니에게 당부를 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은 거라 예상합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과일 갖고 와서 칼이랑 접시를 제 쪽으로 밀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과일 못 깎냐고 물어보셔서 과일을 일단 깎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글쎄 이놈이 너한테 쌀쌀맞게 굴면 생활비도 없고 연 끊고 마음대로 결혼을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결혼 허락하고 얼굴 보자고 한 거다. 듣자니까 네 부모님도 힘들게 사신다지? 20년 넘은 아파트에 아버지는 막일하신다고 하던데 네 엄마도 식당 나가신다며. 아유, 내가 그 얘기 듣고 어찌나 심란하던지. 무슨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하시는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예비 시모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예,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만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사위 대접 못 받고 너희 부모까지 건사해야 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네가 직장 생활하니까 돈은 벌 거 아니냐. 네 부모 못 사는 거 네가 도와주겠다면 별말 안 하겠다만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말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버는 돈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신 겁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말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 자식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빠한테 무슨 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 집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집안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어쨌든 네 집이 못 살든 잘 살든 내 입장에서 속상한 건 매 한 가지는 거 모르겠니? 나는 그래도 남편 살아있을 때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지금은 이렇게 산다마는 우리 아들 결혼만 격 있는 집안 딸이랑 맺어주고 싶었다. 내가 많이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것만 알아두렴. 너희 집에서 도움 받는 거 없을 테니 나도 큰 도움은 못 주겠구나. 결혼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해. 이건 불만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너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너도 시댁 도움 못 받는 건 감수하렴. 요즘은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거 다 옛 이야기잖니. 여자나 남자나 모두 똑같이 반반해야 옳지. 예비 시어머니는 큰 선심이라도 쓰듯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라는 말이긴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있을까요? 웃긴 건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 앞에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날은 예비 시모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을 차마 남자친구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마음 고려해 시어머니의 모든 언행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 미래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신혼집도 저와 남자친구가 반반 보태기로 했고 나머지도 최대한 비용 아끼면서 하자고 논의를 끝낸 상황이기도 했고요. 친정 엄마에게 만약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면 당장 결혼 때려치우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이상 오기로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상견례 장소를 굳이 당신께서 정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뜻을 전해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우리 어머니가 고르고 싶다 그러셔.
어머니가 장소 정하면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날짜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괜찮으신 날로 시간 맞춰줄래? 그래도 우리 큰 산 하나만 넘으면 되네. 너도 그동안 우리 엄마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이 했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시는 거 처음 봤거든. 아무튼 고맙다. 자기도 중간에서 마음고생했는 걸 뭐. 상견례 때 부모님들 서로 만나시면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괜찮겠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괜히 상견례 장소를 고르겠다고 하셨겠어. 걱정하지 마. 정말 네가 싫었으면 상견례 하자고 하시지도 않았을 거야. 상견례를 꼭 신부 쪽에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장소는 예비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고르라 했습니다. 양가가 먼 거리도 아니고 시댁 쪽으로 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아빠가 업무상 잘 가시는 한정식 집을 예약하려고 알아보시긴 했습니다만 굳이 어머니가 장소를 직접 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까다롭게 구신 게 저에게 내심 미안해서 대접할 마음으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지만요. 우리 쪽에서 부모님의 상견례가 가능하신 날짜를 알려주고 얼마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비시모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예, 상견례 장소 내가 정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부모님 모시고 오렴. 식사는 내가 대접할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무 비싼 곳에서 하면 네 부모님도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니. 그래서 적당한 곳으로 정했어. 네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오기 힘들지는 않을 거다. 네, 어머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시간 맞춰 모시고 갈게요. 시간하고 장소는 문자로 보내놓으마.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보낸 장소가 문자에 찍혔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장소를 확인한 저는 그만 기분이 몹시 불쾌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장소는 제가 차마 상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밥집 체인점이었습니다. 꽤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긴 했어요. 그래서 상호를 보자마자 알았고요. 나름 고급화를 꽤 하는 집이라 식기도 유기그릇만 쓰고 국밥 한 그릇에 16,000원씩 하는 식당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불쾌했는지는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에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하자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상견례할 만한 식당이 아닌데요? 사실은 저도 이 집 알거든요. 혹시 가보신 곳 아니면 제가 오빠랑 얘기해서 다시 정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제가 장소를 바꾸자는 말에 버럭하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때서 그러니? 음식 맛있으면 그만이지. 너희 집 수준에 맞춰서 내가 고심해서 정했으니 참말 말고 그날 부모님 모시고 오도록 해.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일단 알았다 대답하고 나중에 남자친구를 통해 다시 장소를 잡으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정한 장소를 듣고 화가 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춘다며 장소를 국밥집으로 정했다는 건 뭐겠어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보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요. 제가 바로 화를 내면 전부 틀어질 게 뻔해서 일단 장소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설득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상견례를 파투냈어야 했는데 저는 차마 상견례 낄 생각은 못하고 고민 끝에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장소를 전해드리신 우리 부모님이 예상보다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아빠는 사윗감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아빠도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집 엄마가 우리를 거기서 보자고 하는 거라니?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정현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굳이 그런 집이랑 혼dom이 오고 가느냐 말이야.
그 집 엄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좋아. 엄마가 오기로라도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그 장소로 가겠다고 해. 엄마, 그럴 거 없어요. 장소를 바꾸자고 설득해 볼게요. 장소를 바꾸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니? 일단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된 거 나도 그 집 식구들 얼굴은 봐야겠다. 기분 나빠서 원. 엄마와 아빠는 우리한테 어찌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잡아준 약속 장소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말은 안 했지만 상견례 장소 정하고 나서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와 저 중간에서 조율을 하다 지쳤는지 짜증스럽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쪽에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 오빠가 중간에서 귀찮아하니까 나도 더 이상 장소 얘기는 안 할게. 대신 우리 부모님 그날 마음 상하게 하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나랑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너희 집 배려해서 장소 정한 거라 하시잖아. 우리 어머니 경우 없는 분 아니니까 일단 이번 한 번만 우리 어머니 말 따라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고지고대로 자기 엄마 말을 해석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어쨌든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국밥집 한쪽 구석자리에서 양가 식구들이 앉았는데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양가 부모님들은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따님 잘 키우셨다, 아드님 잘 키우셨다 이런 덕담은 나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이로 맞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네요. 사실 제가 장소 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당은 익숙하시죠? 맘 편히 잡수시라고 이 장소로 정했으니 혹시 노예는 말아주셔요. 좋은 곳에서 보자고 하면 사돈댁에서 혹시 어색해 하실까 봐. 편한 국밥집에서 뵙자고 한 겁니다. 저도 사돈댁 수준에 맞춰드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신가요? 우리 수준을 어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국밥집에서 상견례는 듣도 보도 못돼서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그 댁 수준에 딱 맞다고 생각한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니 돈 걱정하지 마시고 실컷 시켜 드세요. 저런 말을 하시면서 호호 웃는데 우리 부모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서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집 얘기며 혼수 얘기를 꺼내더니만 갑자기 예비 시모가 이러시네요. 사실 이런 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건 아시죠? 직업 완벽하고 돈벌이 완벽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실 결혼시키는 것도 아깝네요. 직업 차이가 이렇게 나면 원래는 여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 법인데 제가 참 많이 내려놨다는 것만 알아두셔요. 남자친구 엄마는 자기 아들이 약사라는 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일반 사기업에 다니니 자기 아들보다 못하다고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분이니까요. 저 다니는 직장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외국계 기업이고 여성복지 좋고 나이에 비해 받는 연봉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는 시모가 그런 말을 하니 우리 부모님은 또 한 번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아빠는 이미 얼굴 굳어 있고 엄마도 말씀 없으시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입이 터졌는지 아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사짜 남편 얻는 게 쉬운 일인가요? 반반 결혼하기로 했지만 혼수는 여자가 해와야 할 기본인데 혹시 어느 정도 해올 수 있을까요? 사돈댁이 어려운 형편인 거 저도 잘 압니다.
대단한 거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테죠? 그때 친정엄마가 부들거리면서 우리 집안은 사자사위 아쉬운 집안은 아닙니다만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라시니 한 말씀 하죠. 우리가 집 해주면 사돈은 혼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집이라니요? 해주실 능력 없으면서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집을 해주신다고 해도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죠. 보아하니 가진 것 없어서 자존심은 센 집안이시네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존심이 뭐가 어쩌고 저째요? 그때 친정엄마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데 탁자 위 물통을 건드려 바닥에 와장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순간 식당 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미 상견례고 뭐고 결혼 생각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진짜 대박인 건 그런 말들이 오가는데 남자친구는 어쩐 일인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놈의 입은 먹는 데만 쓰고 있더군요. 저는 어떻게 이 집안 엄마를 한 방 먹이나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란한 분위기를 본 가게 사장이 다급하게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쏟아진 물병을 치우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네요. 어머나 김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여기서 모임을 하시네요. 가족 모임이신가요? 아유, 제가 진작 알아봤으면 서비스라도 드렸을 텐데요. 어머나 최 사장 미안해요. 내가 소란을 떨었네요. 물까지 쏟고 말이에요. 잘 지내시죠?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우리 딸 상견례를 하고 있어서 길게 인사를 못 나누겠네요. 엄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에게 반가운 인사를 나눈 국밥집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국밥집 사장님은 우리 부모님과 남자친구 쪽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상견례를 이런 국밥집에서 하냐는 듯한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봐서 이미 혼사가 틀어진 상견례라는 걸 아셨겠죠. 아, 따님이 벌써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셨군요. 아무튼 김 사장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월세도 반년 넘게 깎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상가 세입자들이 전부 김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자주 안 오시니 인사도 못 드리고 참 사람 사는 게 이렇습니다. 오늘 온 김에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례되는 줄 알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가족분들 남은 시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국밥집 사장님이 갑자기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신 탓에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가 그 국밥집 상가 건물주라는 걸 뜻하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예비 시모는 할 말을 잃었는지 몹시 당황하셨어요. 어머나, 저기 안 사돈 이 상가 주인이라니 제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오기 전부터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계셨겠군요. 이를 어쩐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영 생각을 잘못했네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어버버거리며 우리 엄마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과를 왜 하시나요? 실수인 거 아시는 거 보니 일부러 그러신 게 맞군요. 저는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보낼 생각은 이미 접고 나온 거라 미안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때 저도 예비 시모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집안이 너무 기운다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 이 자리 나와 얼굴이나 보자고 하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지내는 건 힘들겠어요. 예비 시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는지 어떻게 좀 해보라는 듯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그러자 이제껏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무슨 말이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정연아, 일단 우리 오늘 고비만 잘 넘기기로 한 거잖아.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오늘부로 서로 볼 일 없게 하자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이 결혼 허락 절대 안 하실 거야. 우선 나부터 마음 접었어. 그러니까 오빠도 마음 정리해. 엄마 아빠는 제 말에 아무 말씀 없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당혹스러워하며 쫓아나왔어요. 아이고 사돈! 사돈 잠시만요. 이렇게 가시지 말고 일단 얘기 좀 더 나누고 오해를 풀고 가셔요. 오해한 거 없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의사 밝힌 거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할 얘기 없고요. 나머지는 애들끼리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네요. 엄마는 매정하게 예비 시모에게 쏘아붙이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까 아는 척하신 국밥집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최 사장, 저기 저 테이블 우리 식구가 먹은 것만 계산해줘요. 아이고 김 사장님, 그럼 오늘은 제가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가셔요. 이렇게 얼굴 뵙기도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지 마요. 장사도 힘든데. 다음에 지나갈 일이 있을 때 들릴 테니 그때 얻어먹읍시다. 이건 계산해줘요? 저 집도 나갈 때 꼭 따로 계산하시고요. 국밥집 사장님이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는 바람에 상견례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고 달라진 예비시모 태도를 본 덕분에 파혼 선언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가가 우리 엄마 상가라는 건 알았지만 엄마가 세입자들과 그리 얼굴을 보고 지내면서 월세까지 깎아준 건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쌓은 덕이 있어서 그나마 시원하게 예비시모를 한 방 먹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해서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파혼 선언 후 남자친구에게도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이 돌아서니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친구랑 같이 했던 사진들을 다 없애고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간다 했던 웨딩숍에 전화해서 다 취소하고 기분 불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다녀오기로 계획까지 짰습니다. 부모님은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며 한동안 기가 막혀 하셨고요. 결혼 따로 연애 따로라지만 아예 만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솔직하게 말을 안 했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도 헤어지는 건 싫다고 엄청 매달렸네요. 예비 시모는 전혀 다른 태도로 부모님께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파혼한 마당이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며 쏘아붙이니 그 이후로는 다행히 연락은 없어요. 전 남자친구도 저한테 울고불고 빌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파혼했어요.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은 일이라 가끔 열받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한 건 알지만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훈훈한 사연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